그 수업에 썼던 내용 중에서 어떤 몇몇 학생들이 질문을 한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허프만 코딩을 우리가 만드는 연습을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할 때 이렇게 합쳐지는 머지하는 순서가 바뀌거나 그러면은 허프만 코딩 자체도 바뀌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맞아요. 사실 여기서 이 뉴라인이라고 안 하고 뉴라인 2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AT1이라고 안 하고 T1A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바뀌죠.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은 길이에요. 길이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면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이게 K가 아니고 A가 될 수도 있죠. 이거 K하고 A가 바뀔 수도 있어요. K가 A랑 바뀐다고 해서 무슨 문제 있나요? 지금 여기서 K는 000, A는 110이지만은 K를 110이라고 하고 A를 000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길이는 안 바뀝니다. 길이는. 그래서 그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드까지 코드는 여러분들이 사람들마다 다르게 할 수는 있지만 길이는 이제 똑같게 나올 겁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미지 인코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이미지 인코딩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빛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림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그리드를 나눠서 그리드를 한번 나눠볼게요. 이렇게 쭉 나누면은 요거 하나 그림이 있으면은 격자로 나눠서 요거 하나를 픽셀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픽처 엘리먼트의 약자예요. 픽셀. 요거 하나의 픽셀.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나타내는 픽셀의 수가 레졸루션, 해상도라고 얘기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해상도가 높으면은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를 쓸 때 우리는 사진을 1메가 픽셀로 찍습니다 하면은 똑같은 사진을 1메가만큼의 픽셀로 하니까 얼마나 이게 작게 그 정보를 저장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사진 하나를 하나의 픽셀로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로 하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픽셀의 수를 얘기를 하는 거였고, 오늘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요거 한 칸 자체, 픽셀 하나를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픽셀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면은 그 픽셀들의 집합이니까 전체 이미지는 픽셀들의 집합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픽셀을 표현할 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가 한 비트를 사용해보자 라는 거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한 비트를 사용할 수도 있죠. 한 비트를.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구나. 한 비트를 사용해서 표현하면은 한 비트면은 1 아니면 0이잖아요. 1 아니면 0. 한 비트만 표현해서 픽셀을 사용한다면은 까만색이나 하얀색이나 둘 중에 하나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흑백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명암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명암을 표현하는 그레이스케일이 8비트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8비트. 8비트를 사용하니까 256가지의 정보를 표현하죠. 그리고 흑백 중에서도 아주 까만색부터 아주 하얀색, 중간에 회색들을 256개로 분류를 해가지고 어떤 숫자를 여기다가 적으면은 만약에 82다 이러면은 82번째 그 색깔 하고서는 색깔을 저장하고 색깔을 표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컬러에 대한 내용인데 컬러는 어떻게 할 거냐. 컬러는 미리 말씀드리면은 컬러는요 RGB 값을 사용합니다. RGB라는 포맷을 사용하는데 R은 뭐냐면은 레드고 G는 그린이고 B는 블루예요. 사람의 눈을 보면은 사람의 눈도 한번 그려봅시다.
사람의 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뒤에, 요 뒤쪽에 망막이 있어요, 망막이. 근데 망막에 색깔을 감지하는 세포가 있는데, 세포가 세 가지 세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세포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눈이에요. 이쪽에서 뭐 사물을 보죠. 그럼 사물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실제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를 원추세포라고 그래요. 색깔을 감지하는 세포인데 이 세포는 그린만 감지하고 이 세포는 레드만 감지하고 이 세포는 블루만 감지를 해요. 블루만. 그래서 여기서 세포에서 얻은 색깔들을 이걸 레티나라고 그러죠. 레티나. 받아서 합쳐서 색깔을 우리가 만들어줘가지고 우리 뇌에서 색깔을 감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색깔이 들어올 때 레드 쪽이 더 많은 정보를 가져오고 이건 약하게 가져오면은 이것은 세고 이것은 약하니까 또 섞여서 색깔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유전적으로 이 세포에 어느 특정 세포에 이상이 있잖아요. 이상이 있으면 그걸 생명이 되는 거예요. 세포에서 어떤 특정 세포에서 어떤 특정 색깔을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감지를 하지 못하면은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명표, 생명 검사할 때 보면은 요 색깔들을 섞어가지고 판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젊은 사람들, 20대 전후반 사람들은 원색깔을 좋아하죠. 원색깔을 좋아하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원색깔은 왠지 불편하고, 그래서 무채색들을 좋아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것도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지금 청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로 가면서, 세포가 변해요, 세포의 능력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편하게 느끼는 색깔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색깔을 우리 눈이 감지하는 그 구조인데, 이 비트를 표현할 때도 요 RGB라는 것을 비트 패턴으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인코딩 방법이 RGB가 한데 어떻게 하냐면은 각각의 R에 대해서 8비트씩 배정을 합니다. 여기에 8비트, 여기에 8비트, 여기에 8비트. 그러면 우리가 그레이스케일에서 8비트 한 것처럼 레드면은 아주 레드, 까만색이겠죠. 아주 그 레드가 아닌 거, 하얀색이겠고, 중간에 그레이스케일은 회색으로 됐지만 빨간색으로 256가지의 명암이, 빨간색의 명암이 쫙 있는 거죠. 이것도 쫙 있고요. 그린도 그렇게 있고. 세 가지를 표현해서 8비트, 8비트, 8비트 하니까 258비트, 283, 24비트가 되는 거죠. 그죠? 24비트가. 그러니까 이게 256개, 256개, 256개. 각각의 그것의 조합이잖아요. RGB의 조합. 그럼 몇 가지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256가지의 3승이 되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256가지의 3승. 보조 프로그램에서 계산기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은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600만 가지의 색깔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요 시스템으로. 실제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도 1600만 가지의 색깔을 표현할 수 있어요. 1600만 가지나 색깔이 돼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색깔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슈들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대충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드리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격자로 나누고 픽셀로 나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러면은 이렇게 픽셀로 나누고 각각을 1비트로 하면은 0 아니면 1이다. 그래서 0이면은 하얀색, 1이면은 까만색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림을 픽셀당 1비트짜리로 인코딩을 하면은 실제로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렇게 변하고 요게 나오면은 똑같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변하지만.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레이스케일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256가지로 하니까 픽셀당 1바이트, 즉 8비트를 배정해서 256가지의 스케일을 우리가 표현했다. 그래서 만약에 6x6 픽셀의 이미지라 그러면은 그레이스케일로 하면은 6 곱하기 6 곱하기 8비트니까 288비트가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색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색상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색상은 우리 눈의 망막, 레티나에 도달하는 빛의 다양한 주파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거다. 그래서 깔때기 모양의 빛 감지 세포가 3가지가 있는데 각각 빨강, 초록, 파랑의 색상에 해당하는 빛 주파수에만 반응을 하는 세포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식하는 모든 색상은 이 3가지 색상의 강약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기능을 흉내내어서 이미지 색상을 컴퓨터에서 RGB 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R, 레드, 그린, 블루의 값을 그 세기를 우리가 표시를 하는데 각각을 8비트씩 그렇게 해서 각각이 256가지의 색깔을 가지게 되는 거고 0은 그 색깔이 아예 없는 거 255는 그 색깔이 완전하게 아까처럼 까만색이라고 했는데 까만색이 아니고 새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레드면은 그래서 빨간색의 그 명암을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RGB 값이 만약에 255, 00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그린하고 블루 값은 없는 거고 레드 값이 맥시멈이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빨간 색깔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255, 255, 0 이러면은 RGB 블루가 색깔이 아예 없는 거고 레드하고 그린이 제일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노란색이 됩니다. 노란색이. 레드하고 그린을 섞으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 색깔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여기 파워포인트가 깔려 있나? 어디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아, 여기 있구나.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파워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파워포인트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네, 도형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색깔을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도형 서식에서 선 색깔 색이라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우리가 색깔을 고르잖아요. 여기서 표준 색깔이 있는데 다른 색깔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색깔을 고를 때 조금 전에 지금 표시가 된 요거요. 내가 그냥 그림 이게 이 색깔이잖아요. 이 색깔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색 모델 RGB라고 나와 있죠. RGB인데 빨강은 56, 그린은 93, 파랑은 138. 이게 이 색깔의 RGB 값이에요. 이게. 색깔을 한번 보게 되면은 요 그린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RGB 값이 이렇게 바뀌죠. 이 색깔이 되는 거고 레드가 11 굉장히 낮죠. 녹색은 183 꽤 높죠. 파랑은 31 낮죠. 이러면 이 색깔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올려볼까요? 거기에 대한 지금 요 스케일 값이 나와 있죠. 스케일 값이. 이걸 좀 낮춰보면은 더 그린 쪽으로 더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면은 192 이렇게 돼 있고 이걸 내가 한번 직접 써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나왔는데 핑크 색깔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핑크 색깔이 255 빨간색은 다 들어가고 그린이 130 들어가고 그 다음에 블루가 많이 들어가네. 블루가 255 다 들어가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핑크가 나오죠. 핑크가. 이렇게 해서 색깔들을 지금 이 안에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색깔들, 모든 색깔들이
1600만 가지나 되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 요 색깔 잘 보세요. 색깔을 하나만 딱 변형시켜 볼게요. 하나만, 숫자를.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변했어요. 변한 거 보여요? 변했죠? 우리는 색깔을 사실은 감지를 못 하는 거예요. 감지를 못 하는데, 이렇게 감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1600만 가지의 색깔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아무 숫자나 한번 내가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45. 이 색깔 괜찮은데? 이 색깔요? 그죠? 이 색깔이 45, 130, 255 이렇게 되어 있죠. 옛날에 제가 사이언이라는 색깔을 좋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패스워드가 사이언 색깔의 RGB 값이었었어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RGB 값을 내가 기억하고 그 색깔을 RGB로만 집어넣으면 그 색깔이 탁탁 나오는 거죠. 유용하게 써먹죠.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그래서 웬만한 몇 가지 색깔들은 외우고 있었어요. 이제 스스로. 그런 거고요. 여기 보면은 색깔들을 미리 몇 개를 만들어 놨죠. 이게 색깔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은 그거를 컬러 인덱스라고 얘기합니다. 컬러 인덱스. 컬러가 RGB 값을 그대로 쓰면은 16,000개나 되고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많으니까 이거를 그리고 24비트나 차지하고 1비트당 24비트나 차지하고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그거를 다 구별을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용량도 줄이고 압축도 할 겸 색깔을 사람이 주로 많이 쓰는 색깔만 쓰자 해서 인덱스를 만들어놨어요. 인덱스는 몇 가지 이렇게 표시를 한 거잖아요. 그 1600만 개 중에서 몇 가지를 찝어서 우리가 구별하는 것들만 찍어서 요것만 쓰자. 이게 만약에 256가지면은 전체 컬러 하는 거를 8비트 가지고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24비트가 아니고. 그러면서도 컬러는 다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색깔을 많이 말고 조금만 쓰자. 라고 해서 이제 사용한 것이 이런 것들이고, 웹에서 보여주는 대부분의 컬러들은 이런 인덱스 컬러를 씁니다. 인덱스 컬러를. 근데 뭐 진짜 사진이라든가 예술 작품들은 원래 RGB 값을 쓰게 되는 거죠. 요 정도로 보고 다시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색깔을 보게 되면은 RGB 값이 레드, 그린, 블루로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각각의 색깔들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본 우리 파워포인트 색깔에서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네. 그래서 RGB 값이 이 색깔을 보여주고, 색상의 깊이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양을 흔히 컬러 뎁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컬러 뎁스는 몇 가지 색깔을 표현할 수 있게 비트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는가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트루 컬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트루 컬러는 24비트를 쓰는 실제 RGB 값을 각각 8비트씩 배정하는 그것을 우리가 트루 컬러라는 컬러 뎁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4비트를 쓰는 거고요. 세 가지 색상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3차원으로도 얘기하죠. 3차원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레드, 마젠타, 블루, 블랙, 그린, 옐로우, 화이트, 사이언. 이 색깔이었어요. 사이언. 아까 내가 얘기한 패스워드가 025525였어요. 이렇게 이제 팔레트도 보이고요. 자, 그렇게 되니까 1600만 가지나 색깔이 나오고, 그런데 인간이 구별할 수 있는 색깔보다도 훨씬 많죠. 그래서 이미지 파일을 줄이기 위해서,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인덱스 컬러를, 인덱스 색상을 사용하기도 한다. 웹 브라우저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 많은 컬러들 중에서 몇 개를 골라가지고 요것만 쓰게 우리가 지정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사용자 지역에 보면 색깔 모델을 RGB라고도 있지만 HAL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색상, 채도, 명도. 색상이 컬러고, 채도가 saturation, 어떤 밀도라 그러나요? 어떤 세기, 이런 걸 얘기하는 거. 명도는 lightness예요. 빛의 lightness. 이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색깔은 다 똑같은 색깔인데요. 어떤 관점에서 보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읽어보면은 RGB
공간이 3차원의 큐브 형태로, 아까처럼 큐브 형태, 이게 큐브 형태죠. 이렇게 돼서 모든 색깔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요 값들을 디멘션을 변경시켜 가면서 그 색깔을 탁탁탁탁 찾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원통형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원통형이. 그래서 둘레는 휴라는 색상이고, 깊이는 밖으로 들어오거나 안으로 들어오거나 하는 거는 saturation,이고 위아래는 lightness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직관적이다. 우리가 이제 색깔을 고르고 할 때 그렇게 돼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HSL 또는 HSV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색깔은 똑같은 색깔이에요.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구조화시키는가의 차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미지가 이중 코딩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만약에 어떤 사진이 있으면은 10개의 픽셀이 있다. 10개 각각이 24비트씩. RGB에 각각 8비트씩 하니까 24비트씩이죠. 이 픽셀도 24비트. 이렇게 저장된 이미지. 그 이미지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하면은, 이미지 저장하면은 나오는 뒤에 확장자가 BMP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bitmap이거든요. 그게 그 사진이에요. 모든 정보를 100% 다 가지고 있는 거가 BMP예요. BMP. 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540 곱하기 720의 해상도의 이미지라 그러면은 크기가 540 곱하기 720 곱하기 3바이트는 100만 바이트예요. 100만 바이트. 1.1 메가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540 곱하기 720이면요. 모니터 하나가 우리가 1120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조그만 크기의 사진이에요. 조그만 크기의 사진이 1.1 메가바이트를 차지하는 거예요. 비트맵으로 저장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큰 이미지,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를 찍고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좀 가지고 있으면은 금방 다 차요. 금방 다 차요. 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진을 요새 많이 찍잖아요. 찍다 보니까 그저껜가 메모리가 꽉 차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 별로 찍은 적도 없는데 보니까 사진이 3,000몇 장?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찍은지도 모르게 3,000몇 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사진 하나가 20기가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진으로만 20기가를. 그래서 계산해보고 싶죠, 그죠? 여러분들. 그럼 한 장에 몇 바이트인가 계산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BMP를 사용해서 그대로 저장하면은 여러분들 메모리는 금방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크기가 너무나 크니까, 또 하나 봅시다. 우리의 모니터가 해상도가 1280 곱하기 1024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 모니터가요. 그럼 24비트씩 들어가면은 약 4메가가 되는 거예요. 4메가가 여러분들 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항상 컴퓨터를 켜는 순간. 여러분들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항상.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인코딩할 수 있는 압축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압축 방법을.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자, 현재 상황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어떤 편법을 쓰면 우리가 압축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거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1600만 가지를 다 구별 못하니까 그 중에 일부 인덱스 컬러들만 골라가지고 대표 컬러들만 골라서 그것만 쓰고 그거의 개수만큼만 우리가 비트를 저장하면은 얼마 쓰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방법이 뭐냐면은 GIF예요. GIF예요. Graphics Interchange Format이라고 그러죠. GIF. 그래서 GIF는 대표적인 그 방법인데, 아까 이 책을 한번 봅시다. 아까 그냥 아무것도 압축 안 한 게 BMP 파일이고요. BMP 파일이고, BMP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압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run length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쓰기도 합니다. 쓰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제 압축은 힘들고요. 그래서 GIF 방법은 1987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파일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색인 색상, 아까 얘기한 인덱스 컬러를 사용해서 인덱스 컬러 256개만 사용해요. 대표적인 색깔 256개만. 사실 256개만 보더라도 우리 웬만한 색깔은 다 그걸 가지고 그림을 만들 수가 있죠, 사실은요.
그래서 256가지 색깔만 하니까 8비트만 있으면 돼요. 픽셀당 8비트만. 픽셀 8비트만 있으면은 256가지 색깔을 만들어 놓은 것이 GIF고, 그러면은 BMP에 비해서 컬러가 색깔이 얼마나 파일 크기가 얼마나 줄어들죠? 3분의 1이죠, 그죠? BMP는 24비트 차지했는데 이거는 8비트 차지하니까 색깔을 크기를 3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GIF는 주로 라인 아트나 그래픽 같은 데 많이 사용합니다. 256가지지만 사진으로 표현하면 여전히 사진이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아닌 그런 뭐 일러스트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GIF로, 이미지, 사진이 아닌 그런 뭐 이미지들요. 그런 것들은 GIF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무료로 많이 쓰다가 1995년에 GIF 압축에 사용된 LGW라는 압축 프로그램이 특허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가 걸리면서 그 사용을 못하게 해놨어요. 이게 어느 회사더라? 어느 회사에서 이 특허를 사면서, 옛날에는 이걸 만든 사람이 특허를 그냥 쓰게 했어요. 압축을 하는데 그 특허를 어느 회사가 넘어가면서 그 회사에서 사면서 새로 특허를 산 회사는 나 특허를 적용하겠다고 이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GIF를 못 쓰게 된 거죠. 옛날 GIF는 썼지만, GIF도 8비트였지만 GIF를 10비트, 14비트 이렇게 확장시켜가지고 더 많은 컬러를 보이려고 했었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제 금지됐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와 유사한 무료 압축 형식인 PNG, 여러분들 PNG 많이 봤죠? 웹에서 쓰는 사진들은 대부분 PNG로 돼 있어요. 포터블 네트워크 그래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쓰게 되는 거죠.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웹에서 인덱스 컬러를 써서 압축률도 줄이고 트루 컬러 색상을 인덱스 컬러를 해서 이제 쓰고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압축 프로그램은 JPEG일 거예요. JPG라고 나온 거예요. JPEG. JPEG의 압축률이 제일 높죠. 어떻게 JPEG은 하고 있냐면은 사람 눈의 특성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비슷한 색상끼리 모여있는 영역을 평균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게 JPEG인가? JPEG이네. 이거를 확장을 한번. 자, 흐린데, 보여요, 여러분들? 보여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이렇게 네모칸이 보이죠, 그죠? 네모칸이 하나의 픽셀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요 부분을 보세요. 요 부분 색깔이 변하니까 픽셀마다 지금 픽셀이 하나씩 전체적으로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근데 요쪽을 한번 보세요, 이쪽을 보게 되면은 색깔이 거의 비슷한데 뭘 보라면요, 픽셀 하나하나 보이지 않고 픽셀이 전체로 크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있는지를 잘 찾아보세요. 그거를. 네. 조금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여기 보이는 것도 요 라인에 보이는 것보다 크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아까는 GIF는 인덱스 파일을 써가지고 인덱스 컬러를 써서 대표적인 걸 골랐지만은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바로 옆에 있는 색깔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핑크 가지고 봤잖아요. 1비트만 RGB 값에 1만 바뀌었는데 색깔이 변하는 거를 우리 못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옆에 이런 그 나뭇잎은 전체 파란색인데 약간씩은 다르겠죠. 숫자 값이. 근데 거의 비슷하잖아요. 차이가 얼마 안 나고. 그러면 그거를 같은 색깔로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같은 색깔로. 통째로. 같은 색깔로 묶어버려서 요거는 요렇게만 하는 거죠. 각각의 픽셀들을 따로따로 저장을 하지 않고. 그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 방법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비슷한 색상끼리 모여있는 영역을 평균화시키는 방법이에요. 평균화.
그래서 이 방법은 수학적 변환 모델을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JPEG은 주로 칼라 사진에 많이 쓰이고, 문자나 만화, 흑백 라인 아트 같은 것에다가 JPEG을 쓰면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굉장히 떨어집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요. 기프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요. 그리고 픽셀 영역을 평균화시켜서 압축하기 때문에 실제 원 정보가 손실되죠. 그래서 JPEG은 여러분들이 압축을 한번 하면은 원 상태로 복구가 안 돼요. BMP를 JPEG으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면은, 그리고 BMP를 없앴다 그러면 절대로 이제 원상 복구 안 돼. 왜 그러면은 그거 평균시켜가지고 하나로 그냥 저장 탁 해버려가지고 바꿔버리거든요, 파일을. 그걸로. 그래서 원래 거가 뭔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JPEG을 손실 압축, lossy compression이라고 써요. compression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고쳐주세요. R자, compression. 그러니까 잃는 거죠. 정보를 이제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BMP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의 압축률을 보입니다. 아까 GIF는 3분의 1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제 10분의 1 정도의 압축률을 보이는 거고, 근데 우리가 그 JPEG을 선택을 할 때는 압축률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70% 이렇게 되는데 내가 압축률을 몇 프로 해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장이 되는데, 이 사진을 한번 봅시다. 이 크기를 어떻게 늘리지? 보기. 이 그림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이미지의 퀄리티들을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거는 퀄리티 100%, 퀄리티 50%, 퀄리티 25%, 퀄리티 10%, 퀄리티 1%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퀄리티 100%라고 하면은 BMP1 파일은요, 여기 써 있죠. BMP1 파일은 73,242 픽셀, 즉 픽셀을 가졌고, 크기는 220K였어요. 220K 바이트, 킬로바이트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퀄리티 100%로 해서 했더니 파일 크기는 83kB가 됐고 압축률은 2.6대 1이었어요. 누가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퀄리티를 100%로 했으면 BMP 그대로 아닌가요? BMP 그대로 아닌가요? 여기서 퀄리티 100%라는 건 로시한 거가, 잃어버린 정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가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런랭스 같은 거를 했잖아요. 런랭스 같은 거. 아니면 허프만 코딩도 여기다 또 적용을 하고 있어요. JPEG에서는. 그 허프만 코딩을 하면서 압축된 거예요. 잃은 정보는 없지만 실제로 압축은 2.6대로 JPEG으로 했다는 것만으로 되는 거죠. 근데 칼라는 100%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퀄리티를 50%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그 평균 내는 영역을 요것과 요것도 평균을 낼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분리할 것인가, 그거를 차이 내는 거거든요. 50%, 25%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50%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평균은 내지만 그 어떤 적당한 선에서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압축률이 15대 1. 압축이 많이 됐죠. 근데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죠. 그죠? 우리가 볼 때. 25% 정도 되면은 압축률이 23대 1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9.5kB예요. 원래가 200kB였는데 9.5kB밖에 안 돼요. 근데도 사진이 거의 뭐 차이가 없게 이렇게 되는 거죠. 1%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 잘 보면은 이걸 더 확대시켜 볼게요. 1%면 거의 다 평균을 내버려 가지고 그냥 평균 시켜버린 거거든요. 보기를 제가 조금 더 배율을, 이거를 뭐 한 800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나서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 사진을 보세요. 이 픽셀들 보여요? 조그만 것들 픽셀들이 보이죠? 조금. 그러니까 하나 정보를 픽셀 하나당 다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거를 1%로 해버리면은
이렇게 돼. 이렇게. 이거 봐요. 이렇게 평균화 시켜버렸죠. 이 전체를 거의 색깔이 비슷하니까 이거는 똑같은 색깔로 해. 그리고 하나만 저장하는 거. 저장하고, 이런 것들도요. 네? 이거 똑같으니까 이거 하나만 저장해. 아까는 조그마한 것들이 있고, 대부분이 지금 다 평균화가 됐어요. 대부분이. 이 크기를 한번 보세요. 크기를. 위에 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위에 거. 네. 이거는 요만한 크기들이, 이게 원래 픽셀들 크기거든요. 이것들이. 근데 아까는 대부분 이런 크기였죠. 대부분. 그렇게 해서 색깔 크기가 이제 그렇게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흔히 볼 수 있는 RC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RC. 이걸 가지고 한번 뭐 보도록 해봅시다. 이거 가지고. 여기 보면요. 요것이 그 파일의 크기예요. 이게 레졸루션이죠. 800. 그러니까 픽셀이 가로로 800개 있다라는 거고, 세로로 600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4비트. 24비트를 써서 표현한다. 그럼 800 곱하기 600 곱하기 24가 파일의 크기가 돼야 되잖아요. 파일의 크기가. 어디 봅시다. 계산기에서 800 곱하기 600 곱하기 24비트인데 바이트로는 3바이트니까 3 하면은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4메가바이트가 돼야 돼요. 1.4메가바이트가 1.4메가바이트가 돼야 되는데 지금 파일 크기는 81kB죠. 81kB. 왜 그럼 JPEG으로 돼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JPEG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가 이거의 위치예요. 이 포지션의 위치요. 위치고 RGB 값이 나와야 되는데 왜 RGB 값이 안 나오지? RGB 값이 여기 나오네.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면은 요 커서가 있는 곳에 색깔과 RGB 값이 여기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까만색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은 5, 14 거의 뭐 RGB 값이 바닥이어서 까만색이 되는 거죠. 그린으로 가볼까요? G 값이 높죠. 이 124고 딴 쪽은 낮죠. 빨간색으로 가볼까요? 약간 핑크색으로. 그러면은 아까 우리 핑크색 본 것처럼 레드하고 블루가 높으면은 핑크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240, 153, 22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거 혹시 BMP 파일은 어디 없나? BMP 파일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보면 좋은데. 열기, 네, 그림 샘플을 한번 봅시다. 그림 샘플이 전부 JPEG 파일만 있네. 일단 요거 가지고 한번 이것저것 한번 해봅시다. 그럼 원 크기로 복사, 보이는 크기로 복사, 클립보드에 복사, 도구, 포맷 변경하기를 한번 볼게요. 포맷 변경하기를. 이거를 포맷을 변경한다. 지금 JPEG으로 돼 있었잖아요. JPEG은 똑같아요. JPEG인데 아까 품질이 퀄리티가 150 이런 걸 우리가 봤잖아요. 100인지 50인지. 이건 지금 100으로 돼 있고 요거를 조정을 해볼게요. 어떻게 돼 있는지를. 조정을 100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10 정도로 한번 해봅시다. 10 정도로 하고 포맷 변환으로 저장을 했을 때 완료가 됐고 지금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지?
원본 파일과 같은 폴더에 저장. 원본 파일이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디렉토리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요? 아, 냄새, 네, 그림 밑에. 아, 포맷 변환 수련이 있죠. 이걸 한번 봅시다.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게 원래 수련이고, 이게 10%로 다시 저장한 거예요. 잘 모르겠죠? 10%로 저장했다 하더라도 두 개 차이를. 확대를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확대를 했을 때, 자, 이렇게 만지면은 이 칸들이 보여요? 각각의 픽셀의 칸들이. 그리고 원래 거로 했을 때, 원래 걸로 했을 때 칸들요. 그죠? 그 차이를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서 보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나는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아, 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요 부분을. 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퀄리티 100%이기 때문에 모든 픽셀이 다 표현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포맷 수련을 한 거, 아니 포맷 변환을 한 거를 보게 되면은 네. 뭘로 저장을 해요? 아, 변환이 안 됐어요? 이건 어디 있어? 포맷 편안하게. 아, 이걸 안 눌렀어요, 아까? 하나는 지금 10%잖아요. 아, 붙었어요, 아까? 뭐, 파일 같은, 앞에 추가, 변환.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아, 덮어 쓰겠습니까? 예. 제가 한번 볼게요. 파일을요, 요거가 크기가 지금 81.KB고, 아, 안 변했구나. 85KB구나. 왜 안 변했죠? 일단 이걸 한번 봅시다. BMP로 해놓고 한번 볼까요? BMP. BMP면은 24바이트죠, 그죠? 24바이트로 되어 있고, BMP로 하더라도 24바이트에서 16비트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RGB 값을 8비트로 했는데 8비트가 아니고, 6비트, 4비트 이렇게 줄여가지고 또 우리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조정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GIF로 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인덱스들을 쓰기 때문에, 인덱스 컬러를 쓰기 때문에 8비트로 되어 있죠. 8비트. 8비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8비트가 아닌 7비트, 6비트, 5비트, 4비트로는 줄여서 우리가 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저장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위로는 올리지 못해요. 위로 올리는 것들은 아까 특허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고요. 요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요거를 4 이렇게 했다고 저장을 한다고 해봅시다. GIF로 하는데 4비트만 써요. 그러면 색깔을 몇 가지 몇 가지 색깔을 우리가 쓰겠다는 거예요? 16가지 색깔만 가지고 저 그림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색깔이 16가지 색깔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어사인이 되는 거죠. 어사인이요. 그래서 봅시다. 이것도 포맷 수련 같은 거 중복. 모두 끝났고 왜 없지? 이건가? 네, 이게 GIF로 저장이 됐죠. 좀 확대해서 볼까요? 네, 좀 차이가 보이죠, 그죠? 색깔이 세밀하게 안 나타나고 16가지 색깔만 가지고 우리가 쓰기 때문에 딱 구분이 되잖아요.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 몇 개, 16가지 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게 되면. 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몇 가지를 한 김에 몇 가지를 한번 더 볼게요. 칼라가 아니고 흑백으로도 표현할 수 있나? PNG라는 걸 우리 한번 봅시다. 저도 PNG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PNG도 색깔이 24비트로 24 아니면 8비트로 쓰네요. 이거는 웹에서 이제 주로 쓰이는 거고요. 다시 한번 기프에서 이왕 한 김에 2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몇 가지 색깔 쓰겠다는 거예요? 2가지 색깔로 쓰겠다는 거예요. 2가지 색깔 가지고 아까 그 그림을 보이겠다는 거죠. 봅시다. 완료하고 이게 수련 기프 이거에 저장한 거 맞아요? 아까? 2가지 색깔이 아니잖아. 셀당 비트수 1 이렇게 했고 여기다가 저장을 했고 여기다가 파일 포맷 기프라고 해봅시다. 기프 확인 완료. 그렇게 해서 그림 샘플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왔다. 흑백으로 우리가 일부러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나왔죠. 한 가지 색깔만 완비트로 한다 그러니까 까만 거 아니면 하얀 거로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까만 거 아니면 하얀 거만 있잖아요. 그레이도 없어요. 그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비슷하게 좀 보이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걸 잘 보세요. 이거 칼라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RGB 값으로 표현한 게 24비트 그 BMP인데 이거를 GIF로 표현해보고 그것도 비트를 조정해보고 그 다음에 JPEG도 퀄리티를 조정해보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전체 파일 크기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우리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BMP인데 이거를 GIF에 4비트짜리로 내가 압축을 하겠다. 그러면 파일 크기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우리가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거, GIF는 예상이 가능한데 JPEG은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JPEG인데 내가 퀄리티 50%로 압축을 한다. 모든 것들이 같은 크기로 압축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면은 막 색깔들이 막 변화무쌍한 이런 색깔들은 거의 압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뒤에 배경이 하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압축이 크게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진에 따라서 다르게 압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JPEG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수업이 끝나면 숙제가 나갈 거예요. 숙제가. 그러면은 숙제는 어려운 숙제 아니고 지금 내가 보여준 거 그대로 한번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줄 거예요. 사진을. 그럼 그 사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압축 방법을 시도를 해보고 그거의 파일 크기를 비교해보고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딱 그것만 하는 이제 숙제가 나갈 거니까 오늘 오후 정도에 나갈 겁니다. 숙제가. 그래서 지금 내가 해본 거를 그대로 한번 해보기만 하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하고 자, 지금 이게 이제 비트 맵을 사용하는 거고요. 위에 언급된 압축 방법들은 모두 픽셀 단위야. 하나의 픽셀을 어떻게 저장할 건가, 하나의 픽셀을 어떻게 저장할 건가 하는 비트 패턴 단위의 비트 맵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진 방법인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벡터 방식이라는 건데요. 벡터 방식은 픽셀 단위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도형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표현하는 형식이에요. 따라서 선과 도형의 방향, 두께와 색상 같은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네. 픽셀 단위로 저장하지 않고 그 그림을 선과 도형의 방향, 두께, 색상 이런 정보만 저장해뒀다가 그걸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제가 SVG 파일 그 확장자가 이런 거거든요. 제가
그 파워포인트로 요걸 그려가지고 요 그림을 저장을 SVG로 저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요걸 잘 보세요. 내가 그린 요 그림을 아까 빛 패턴으로 하면은 하나하나의 픽셀을 다 해가지고 다 저장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봐. 이게 색깔이 똑같은데, 이 색깔 똑같은데, 이거를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것도 사실 그렇고, 네? 물론 JPEG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하면은 압축이 강해지긴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파일을 다른 곳에 가가지고 확장을 했다. 만약에 커다란 그 스크린에다가 레졸루션 큰 거에다가 확장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뿌옇게 나타나는 거죠. 뿌옇게. 그죠? 똑같이 안 나타나고.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SVG로 저장을 하면 어떻게 저장되면은 이게 저장된 내용이에요. 이게 저장된 내용이에요. 원래 빛 패턴으로 하면 이거 자체가 01, 01, 01, 01 이렇게 숫자로만 쫙 나와야 되잖아요. 픽셀에 대한 숫자로만. 근데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그림을. 위에 거는 그냥 헤더 파일이고요. 헤더 파일 중에서 보면은 width가 467, height이 462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 보세요. rect라고 돼 있죠. rect가 rectangle이에요. rectangle. 사각형이다. 사각형. 사각형을 그리는데 x80, y60 전체에서 x80, y60 그 위치에서 사각형을 그려라. 근데 width는 넓이는 250, height는 250. 그리고 rx 라운드를 요거 라운드 하는 거예요. 라운드 하는 지름을 20으로 해라. 그럼 20에 맞게 지름을 딱 자르는 거죠. 이거를요. 그렇게 하고 fill red 레드를 색깔 칠해라. 스트로크는 블랙. 스트로크는 가장자리 선이에요. 이걸 블랙으로 하고 스트로크 위드스는 2 픽셀. px 크기. 크기 굵기예요. 굵기. 이렇게 해서 이걸 그린 거예요. 픽셀 단위로 저장 안 하고. 두 번째 보세요. 렉탱글인데 140, 120 위치에 요 위치에요. 요 위치에다가 그리는데 넓이는 250, 하이트는 250. 크기는 똑같아요. 근데 RX는 라운드는 지름은 40 더 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요 라운드보다 이 라운드 크죠. 그죠? 이렇게 자르고 필은 블루로 하고 블루. 그다음에 스트로크도 블랙. 그다음에 스트로크 위드도 저기 EPX로 하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보게 되면은 이건 레드고 이게 블루지만 이렇게 투명하게 뒤 배경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배경. 이걸 opacity라고 그러잖아요. 투명도를 0.7로 해라. 0.7로 하니까 100%면은 1이면은 뒤에 게 아예 안 보이는데 0.7이니까 뒤에 게 약간 보이는 거죠. 네. 이게 다예요.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만약에 크기도 짧죠. 그죠? 크기도 짧고 다른 레졸루션의 큰 스크린에다가 디스플레이를 하거나 압축하거나 확대해서 보더라도 부옇게 보이지 않고 요것만 가지고 그 확대된 크기로 그냥 2배씩 이거를 곱하기 2 해가지고 2배씩 그려가지고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죠. 이것을 벡터 방식이라고 합니다. 벡터 방식으로. 그래서 벡터 방식은 사진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사진은 다 색깔들이 많기 때문에 도형으로 선과 원으로 표현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라인 아트라든가 만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크기도 파일 크기도 이미지 안에 있는 것에 따라서 그 복잡도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 보세요. 이거는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이제 그린 거거든요. 이것을 확대하면 7배로 확대하면은 벡터 방식으로 하면은 그대로 그냥 저장이 돼 있죠.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은 그 값을 확대해서 그냥 보여만 주면 되는 것. 근데 만약에 픽셀 단위로 저장이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뿌옇게 되는 거죠. 픽셀을 이제 확대를 해야 되니까. 없는 정보를 가지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벡터 방식을 쓰고 있는 게 플래시 이미지예요. 여러분들 웹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는 플래시들이 있죠. 플래시 이미지가 이 방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VG도 웹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질문 있나요? 지금 혹시? 예. 이
모양 순서는 입력된 순서일까요? 요 순서요? 겹치는 순서. 이걸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니까. 예. 위치는 어떻게 돼요? 위치 여기 써 있잖아요. 이게 전체가 보세요. 467, 462라는 칸을 여기서 지정을 하고 그러면은 이 좌표 값이 0.00에서부터 시작해요. 00에서부터. 이게 X축, Y축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80, 60이잖아요. 그럼 00에서부터 80 가고 60으로 내려와서 여기가 왼쪽 모퉁이가 돼가지고 여기 그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미지를 좀 그렇게 했지만은 80이고 60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시작하고 그 삼각형 뭐 다 그릴 수가 있는데 했던 기본적으로는 원과 직선 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들을 다 표현했어요. 제가 이거 말고 몇 가지 해본 게 있는데 사진을 한번 해봤어요. 사진. 여러분들 사진 있잖아요. 사진도 원과 직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걸로 저장을 하면 한번 해보세요. 숙제로 낼게요. 여러분들 숙제로. 근데 숙제하는 방법 다 적어드릴게요. 무슨 프로그램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걸 다 적어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압축이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사진일 때 이미지일 때 압축이 잘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해 가면서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는데 3분 동안만 요거에 대해서 마저 하고 끝낼게요. 이미지에 대해서 했는데 마지막은 이제 소리 데이터. 우리 소리 내는 거 있죠? 소리 내는 것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은 별 문제 없이 될 거예요. 근데 저장되는 그 양식만 알려드릴게요. 소리를 내면은 프리퀀스가 생기잖아요. 프리퀀스가 아날로그예요. 이 소리가 아날로그잖아요. 우리가 디지털 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소리 자체를 정해진 유한한 개수에다가 매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는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잃어버리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가 샘플링, 두 번째가 퀀타이제이션, 양자화. 그 다음에 샘플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를 샘플링이면은 칸을 초 단위로 나눠요. 초 단위로 나눈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의 초 단위로 이렇게 나눈 거는 돼 있고 초는 이제 굉장히 작은 초예요. 작은 초. 1초를 4만 개로 나눠요. 보통 4만 개. CD 같은 경우는 4만 분의 1초죠. 각각이. 그리고 각각을 퀀타이제이션, 높이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을 이게 하나의 픽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픽셀이라고. 우리가 이미지에서 픽셀이라고 소리를 나눠서 하나의 픽셀이라고 생각하고 이 픽셀을 그러면은 몇 비트로 저장할 건가 하는 것이 퀀타이제이션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8비트를 사용하겠다. 하나당 8비트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256가지의 높이를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화 목소리, 우리 전화 목소리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사람 목소리는 8비트를 써요. 그럼 256가지의 높낮이를 표현하는 거죠. 음악 같은 경우는 16비트를 써요. 16비트 쓰면은 굉장히 높은 낮은 음을 다 표현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픽셀이고 이거는 픽셀당 뭐 한다라고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샘플링, 퀀타이제이션.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코딩만 하면 되는 거예요. 4는 뭐 6은 뭐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그 소리를 저장하는 이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은 CD 같은 경우에요. 음악을 CD로 들으면은 초당 4만 개 정도로 샘플링을 합니다. 그러면 전혀 사람 귀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동물들은 귀에 거슬린다라고 하더라고요. 탁탁탁탁 끊어서 들리는 동물이 있대요. 동물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는 전혀 뭐 구분을 못하죠. 아날로그나 이거나 1초를 4만 개 간격으로 쪼개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인데 샘플당 만약에 8비트를 사용하게 되면 256가지의 높낮이를 표현하는데 사람 목소리를 사용하는 전화 품질이 8비트 품질이에요. 사람 목소리가. 여러분들이 인터넷 전화를 쓰게 되면 8비트인데 인터넷 전화를 써서 음악을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가 어떻게 들리나. 8비트 가지고 표현하는 그 제한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음악 CD는요, 그래서 음악이니까 16비트를 사용해서 65,000가지의 소리 높낮이를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보를 손실하죠.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값이 23.4인데 23을 배정하면은 0.4만큼의 음원 정보가 손실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특수한 상황은 24비트의 양자를 사용하기도 한대요. 24비트를.
그래서 지금도 진짜 뭐 음악 하는 사람들은, CD나 아니면은 우리가 뭐예요, 엠팩, 이런 거를 안 쓰죠. 엠팩은 진짜 어떤 경우 노래를 들어보면 차이를 느끼기도 해요. 그냥 아날로그 음악하고 엠팩 음악하고도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는 기계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자, 그래서 이제 또다시 이제 파일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10분짜리라고 하면은 10분이고 60초니까 60이죠. 그 600초죠. 600초 곱하기 4만 개로 샘플링하고 각각의 2바이트. 그러면 48메가가 돼요. 10분짜리 노래 하나가 48메가예요, 48메가. 이 파일의 포맷이 웨이브 파일이에요. 하나도 압축하지 않고 요 고지 곧대로 그 디지털화한 거가 그 확장자가 WAV라고 되어 있는 거가 이 파일이에요. 엄청나게 커요. 이거 압축해야 되죠. 그래서 JPEG처럼 압축하고 있는 압축 그 규격이 MPEG이에요, MPEG. 지금 MP3로 나왔죠, MP3. MP3라서 MP3는 디지털 오디오와 비디오 압축에 대한 표준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소리의 프리퀀시 전체를 분석해서 프리퀀시가 제일 높은 게 어느 정도 나오고 제일 낮은 게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전체 파악을 먼저 해서 그 파악에 따라서 퀀타이제이션을 최대한 줄여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퀀타이제이션을요. 그래서 진짜 그 엠팩으로 해서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나중에 그 클래식 음악 같은 거 소리의 폭이 굉장히 넓은 거를 엠팩으로 여러분들이 저장을 했을 때 하고 아니면은 그냥 우리 사람 목소리 같은 거를 엠팩으로 저장했을 때 파일 크기는 크게 달라져요. 얘가 먼저 프리퀀시의 높이를 알아서 퀀타이제이션 사이즈를 자기가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서 인간 음향 심리학 이런 학과가 있더라고요. 어느 대학원에 보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수학 모델과 비교하여 인간의 귀에 잘 들리지 않는 정보를 제거해버린다. 그런 후에 허프만 인코딩을 써요. 그런데 또다시 허프만 인코딩 써가지고 더 압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소리를 변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많이 했죠. 이미지에 대한 거, 소리에 대한 거 했는데 이미지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숙제를 만들어 드릴 거고요. 오후에. 내일 정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숫자 이제 남아있는 거. 지금 지난 시간은 문자 했고 오늘 이미지를 했죠. 다음 시간은 숫자를 어떻게 우리가 압축하고 표현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다 끝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